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헤르만 밀실 영화 속에 나오는 수학 논리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6번입니다. 4분과 7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두 모래시계를 이용하여 9분을 재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자, 4분짜리와 7분짜리 모래시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엎을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4분이 먼저 끝나겠죠. 자, 7분은 계속 가고 있고 동시에 4분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연결해서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7분이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7분도 끝나자마자 다시 뒤집을 건데, 자, 4분이 또 끝나는 이 시점에 뒤집어 놓은 7분은 1분만큼 진행을 했겠죠. 왜냐면 여기 끝나는 이 부분이 4분짜리가 3분 지나는 시점이었잖아요. 4분이 끝날 때 뒤집어 놓은 7분은 1분만큼 내려왔을 겁니다. 즉 밑에 깔려있는 모래가 1분 정도 내려온 거죠. 이 내려왔던 1분을 바로 다시 뒤집어요. 즉 1분만큼 내려왔을 때 다시 뒤집어 놓으면 위에가 1분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이 1분이 떨어지는 요 시점이 바로 9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7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요. 자, 퀴즈 7번입니다. 선생님께 한 학생이 물었다. 따님 세 분의 나이가 몇인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곱하면 36이고 더하면 너희 집 주소다. 설명이 빠졌다고 학생이 되묻자 선생님은 그렇구나. 제일 큰 아이는 피아노를 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딸 3명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이런 문제가 다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죠? 천천히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곱하면 36이 되고 딸이 3명입니다. 그러면 곱해서 36이 되는 세 수를 찾아볼까요? 1, 36, 1, 2, 18, 그 다음 1, 3, 12, 1, 4, 9, 1, 6, 6. 1로 시작하는 거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 2, 2, 9, 2, 3, 6, 3, 3, 4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없죠. 곱해서 36이 되는 세 수는 이렇게 8쌍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설명 볼게요. 더하면 너희 집 주소다. 더해보겠습니다. 38, 21, 16, 14, 13, 13, 11, 10. 자, 더하면 너희 집 주소다 라고 했는데 설명이 빠졌다고 했죠. 만약 더해서 주소가 38이었으면 설명이 빠졌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즉 설명이 빠졌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집 주소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자, 숫자 더해진 값을 보면 13만 2개가 존재하죠. 선생님이 또 추가로 준 힌트는 제일 큰 아이가 피아노를 친다. 즉 제일 큰 아이의 존재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6 같은 경우는 큰 아이가 쌍둥이니까 제일 큰 아이가 명확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큰 딸의 나이는 9살, 작은 딸의 나이는 쌍둥이로 2살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 8번입니다. 거짓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만 하고 진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말한대요. 한 외국인이 문이 2개 있는 방 안에 갇혔는데 문 하나는 자유로 가는 문이고 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 앞을 간수 2명이 지키고 있네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 나라에 사는 간수고 다른 한 명은 진실 나라의 간수죠. 이때 자유로 가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간수에게 같은 질문을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거짓 나라 사람이고 누가 진실 나라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질문을 해야 자유로 가는 문을 바로 찾을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답은 옆에 있는 간수가 어떤 문이 자유로 가는 문이라고 할까
라는 질문을 각각 간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 나라 사람이든 거짓 나라 사람이든 정답은 지옥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을 진실 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을 거짓 나라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진실 나라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무슨 대답을 할지. 거짓 나라 사람은 자유로 가는 문이 여기지만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짓 나라 사람은 여기를 자유의 문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진실 나라 사람은 그것까지 파악해서 상대방 간수는 이쪽 문, 상대방 간수는 B쪽 문을 가리킬 거다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진실 나라 사람은 상대방 간수, 거짓 나라 사람은 이쪽 문을 자유의 문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즉 지옥 문을 가리킬 거예요. 자, 거짓 나라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자, 거짓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 나라 사람은 진짜로 자유로 가는 문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거짓 나라 사람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나라가 여기를 말할 거지만 반대로 말을 해주겠죠. B를 가리킬 겁니다. 따라서 거짓 나라 사람도 지옥의 문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유로 가고 싶어 하는 이 외국인은 이 두 간수가 가리킨 문의 반대쪽 문을 선택한다면 그 문이 바로 자유로 가는 문이 될 겁니다. 정답은 옆에 있는 간수가 어떤 문이 자유로 가는 문이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은 무조건 지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쪽 문을 선택하면 된다. 9번 퀴즈입니다. 자, 어머니는 아들 나이보다 21살이 더 많다. 그러면 아들 나이를 X라고 한다면 어머니 나이는 X 플러스 21이 되는 거죠. 6년 후에 아들은 6년 후니까 6 플러스 X 6년 후에 아들은 어머니 나이 6년 후에 어머니 나이보다 5배 연하가 된다. 그 말은 아들 나이를 5배 한 것이 엄마 나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30 플러스 5x는 x 플러스 27. 자, 4x가 마이너스 3. 어떻게 나이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수 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9개월 전이니까요.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계신다 라고까지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퀴즈 10번입니다. 자, 이 밀실 안에서 힐버트가 범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페르마에게 계속 전화를 걸죠. 근데 경찰관과 함께 타고 있던 페르마는 운전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28%의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서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우리 페르마는 그 말은 72%의 사람이 벨트를 맨 채 죽었다는 거군요 라고 답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 멘트들은 28%가 안전벨트를 안 매서 사망했고 72% 더 많은 사람들이 벨트를 맨 채 죽었다. 그 말은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것이 더 안전한 건가? 라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이 안 착용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즉 착용한 사람과 안 착용한 사람의 전체 수가 다를 때에는 이렇게 단순한 비교는 확률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대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를 맨 운전자를 100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운전자를 10,0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101만 명 중 사망한 운전자가 25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대로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28%의 사람, 25명의 28%는 25 곱하기 100분의 28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명이 나오고요. 이 7명은 안전벨트를 안 매서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25명 중 72%의 사람, 18명은 안전벨트를 맨 채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를 착용한 100만 명 중 사망한 사람은 18명이었어요. 그러면 100만 명에서 18명을 뺀 99만 9,982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망률,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사망할 확률은 전체 안전벨트 착용한 사람 100만 명 중에 18명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 해서 0.0018%가 사망률이 되는 겁니다. 자, 미착용한 사람은 아까 10,000명이라고 했었죠. 미착용해서 사망한 사람은 여기 보이는 7명입니다. 그렇다면 10,000명 중에 7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9,993명은 생존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때 사망할 확률, 사망률은 10,000분의 사망한 사람 7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옵니다. 0.07%가 되고요. 안전벨트를 미착용해서 사망할 확률 0.07%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사망할 확률보다도 40배, 약 38.8배니까 40배라고 할게요. 40배 정도가 높은 값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교 대상 수가 다를 때에는 이렇게 단순한 비교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미착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페르마 밀실 영화 속 문제 해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중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재미있는 수학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